짜잔 본좌 강림. 오늘은 명조 리나시타 스토리 또 계속 봐야죠. 그래서 2장 아마 8막 차례일 거예요. 저번에 플로를 봤으니까 맞겠지? 그래서 아마 픽업 순서를 봤을 때 플로로 다음이 아우구스트 유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보고 올까? 명조 튜닝 해가지고 요거 나무위키 문서를 들어가면은 출시 시기를 알 수 있는데 플로로 다음이 아우구스타 맞네. 플로로 아우구스타 유노. 그럼 이제 아우구스타 유노 쪽 스토리가 아마 오늘 진행할 것 같아요. 드디어 7 언덕의 영광이 쓰리. 자 그러면은 긴 말 할 거 없이 바로 게임 켜서 들어가 봅시다. 어제도 명조했다 보니까 할 말이 많지 않아. 이번 주에 또 데니아가 나오는데 데니아는 가능하면은 뽑아갈 생각입니다. 꼭두각시의 손으로 쌀먹할 수 있을까? 되면 좋겠다. 바람이 한 가지 있다면은 폭손으로 쌀먹이 되기를. 전무까지 뽑기에는 여유가 많이 있지 않아. 그리고 루실라 전무 뽑아줘야 돼서 교장 선생님 정말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전무를 뽑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데니아 전무를 뽑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띵. 로그인 성공. 딴. 딴. 슝. 포진. 어디 아니, 보자. 우리가 개발한 식품인데 우리 에? 에필로그야 오늘? 할막이 아니었어. 잠깐만요. 에필로그. 할막이 아니었네. 오늘은 에필로그였다. 아니 우리가 개발한 식품인데 아니 우리가 개발한 식품인데 저거 왜 자꾸 나와? 내가 똑바로 안 봐서 그런가? 요거나 좀 캐야겠다. 캐릭터 80렙에서 멈춰있는 이유가 90렙 키우고 나면 다른 캐릭터를 못 키워서 그러는 건데 슬슬 애들 싹 다 90렙을 맞춰줘야 될 것 같기도 해가지고. 누실라 속성이 뭐였더라? 안 나왔던가? 플러깅 컨트롤 채널 인계 프로토콜 개시. 구조 오버라이트 사격 사격! 실행. 빵! 운전 조심. 받아라. 디자이너 컬렉션! 하나 둘셋 천천히 놀다가. 하나 도망치기에 늦었어. 둘셋 나와라. 약해. 하나 둘셋 나와라. 이 생은 첫눈처럼 찰나있군. 점프해서 짜짜짜짜짜짜. 자 하나 절대. 둘아 헛. 서리다. 셋 네 눈은 어딜 보는 거지? 한번 썰고 딴딴. 지옥 위에서 꽃을 보면 논일고 있구나. 평범하게 센데?
일단 쓰레기 에너지별로 버리러 좀 오신 때울까? 거 아니죠? 선배님, 덩어리 활동 중에 왜 항상 헤르센 오케이. 이거는 저번에 다 했고 이거 해야지. 응원 7번은 채워야 되다 보니까 스토리 밀기 전에 잠깐만 딴짓 좀. 요번 거는 역시 AMS 지더라도 딸내미. 이번 거 결산되고 나면은 저거 받겠네. 나머지는 딱히 필요 없고. 오케이, 됐다. 한 번씩 타이밍에 놓친 적도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진행해 봅시다. 집중력 모드 켜고 이동하기. 젠니 메시지는 뭐지? 저거가 메인 스토리가 아닌가? 12막이 바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살짝씩 긴장돼. 잘못 가지 않을까. 여기 한장 더. 요거 맞고 한정판이 출시되었습니다. 영광이니까 수호이다. 구매해 주신 어머네. 100분께는 루파 선수의 사인. 어차피 파티는 내가 안 맞춰도 자동으로 맞춰져서 나온다. 체험캐를 다 줘버리기 때문에. 아, 하늘도 흐리고 공기도 엄청 습하고. 우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가 오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너무 추워. 비가 아니라 눈이 오는데요? 일단 음식이라도 좀 먹어. 이거 야외에서 먹는 건데 이러고 깔아놓고 먹는 겨? 근데 뭐지? 더 다양해졌다? 메뉴가? 저거 뒤에 버터 꿀 올라간 팬케이크 뭐냐 저거? 으이, 그러게 배고파 아 저 위에 죽겠어. 지붕 있구나. 어제 저거 라군나에서 뭐라 카노? 급하게 오느라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겼잖아. 참나? 저런 거 있구나. 와! 코코아의 쿠키 반신욕.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지. 아, 상다리가 부러지겠어. 미트볼 파스타. 저 팬케이크 개 맛있어 보인다 저거. 근데 플로로한테 잘못한 거 까먹고 와서 잘못 내가 한 건 아니지. 플로로 탓이긴 해. 방랑자, 우리 돈은 잘 챙겼지? 호텔에서 나올 때 많이 안 챙겨온 것 같은데. 돈이라면 걱정 안 해도 돼. 아우구스타가 사람을 보내 알려줬어. 우리가 일곱언덕에 있는 동안 숙식비는 전부 장관부에서 책임지겠대. 아싸? 다만 근데 그거 기회에 잡았다고 이렇게 많이 시켜 먹는 거야? 사장님의 환대가 좀 지나친 것 같달까? 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아우구스타가 말을 전해 놔가지고 사장님이 이러고 있다고. 에이, 넌 최고의 검투 대회 우승자니까 그렇지. 야, 루파도 데려와서 같이 보고 같이 우승했는데 루파 그리고 서운해하겠다. 내가 있잖아. 고작 대여섯 일곱 여덟까지 요리쯤이야. 깨끗하게 먹어칠 수 있어. 아니 루파 서운하겠다 야. 얘 먹는 모션 얘만 왜 이렇게 리얼하냐? 다른 애들은 좀 대충 만들었던데. 일곱 원덕의 장관도 의리 있는 사람이네. 호텔도 밥값도 다 공짜라니. 우리 그냥 일곱 원덕에 더 있다 가자. 아브가 성우분이 누구더라? 이것도 맛있겠는데. 잠깐만. 포포아브. 아브. 아 방시호 성우님. 어딘가 들어본 목소리였다. 어쩐지. 포포, 임페라토르가 나한테 남겨준 게 대체 뭘까? 카르티시아가 나머지 메시지는 일곱언덕의 상기스 사냥평원에 남겨져 있을 거라고 했어. 평원 절로 가라고? 종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속도가 오히려 느려진 것 같아. 조급해하지 마. 우린 이미 일곱 언덕에 다시 돌아왔잖아.
전에 루파가 상기스 사냥평원의 하늘에는 사라지지 않는 흑조 구름이 있다고 했어. 뭐더라? 그 만조 시기가 올 때면 많은 검투사들이 사냥평원에 가서 잔상을 사냥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곧 만조 시기 아니야? 며칠 전에 장관이 보낸 초대장에서 같이 사냥하자고 했잖아. 에? 사냥하자고? 그러고 보니 오늘이 장관하고 만나기로 한 날이네. 아침에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우구스타가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로 잡아놓은 약속은 미루게 됐어. 아마 한동안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계획도 전부 엉망이 되고 뭔가 좀 불안해. 그리고 아우구스타는 날 왜 사냥에 초대했을까? 최고의 검투 대회하고 관련된 거라면 사절한테도 물어봤는데 나 말고 다른 참가자들은 초대를 못 받았대. 어쩌면 그냥 너처럼 실력 좋은 사람이랑 겨뤄보고 싶은 걸지도 모르지. 일곱 언덕 사람들은 워낙 대결을 좋아하잖아. 그런 건가? 절대 아니겠지. 아우구스타와 많이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리 단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장관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걸까? 일곱 언덕의 영광이 쓰리. 이방에서 온 친구여. 눈동자가 아주 맑으시군요. 누구세요? 하지만 어떤 고민이 있길래 저 파랗고 높은 하늘처럼 눈부신 두 눈이 어두운 먹구름으로 가려진 걸까요? 칼날 위를 걷는 전사는 사소한 일로 고민하지 않을 텐데요. 명식이랑 싸워야 돼서 그래. 그 녀석 준내쌤. 염려하고 계시는 게 저 높은 왕좌 위에 앉은 그 존재라면 카피톨리누스 언덕의 제일 높은 곳 장관부의 창백한 돌담이 드리운 그림자 아래는 수많은 어둡고 음험한 비밀이 묻혀 음험하다고? 음험한 백로? 그 중에도 가장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건 역시 권력 쟁탈이고요. 순수하고 존경받을 만한 장관이라도 분명 가혹한 수단은 알고 있을 테죠. 철과 피를 부어 만든 도시인 일곱 언덕에서 순수하게 왕좌로 올라가려는 사람은 스스로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과 다를 바 없으니까. 당신은 누구죠? 오마이와 다르다. 방랑 시인 네스토르라고 합니다. 네스토르. 이 계절에 내리는 비는 쉽게 그치지 않죠. 그렇다면 장관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실례지만 이번 기회를 빌어서 최고의 검투대회의 우승자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저 네스토르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 될 겁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테이블 음식 무료인데 너도 좀 먹을래? 쌀먹. 어떻게 방랑자가 우승자라는 걸 아는 거야? 장관 일도 그렇고. 네 눈은 우리 말소리가 너무 컸었나? 저거 눈에 저 피눈물 흐르는 거야? 뭐야 저거? 보고 듣는 것만이 만물을 관찰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오감에 의존하는 건 단지 사람들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선택한 것일 뿐이지 유일한 길은 아니죠. 사실 전 요즘 새로운 영웅의 시를 쓰기 위해 영감을 찾던 중이었거든요. 마침 이 작품의 주인공이 일곱 언덕의 현 장관님 아우구스타고요. 그래서 장관님에 관한 일이라면 아는 게 좀 있죠. 제 직감이 말하는데
당신과 그녀의 이야기가 머지않은 미래에 펼쳐질 거예요. 동행자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아우구스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에필로그랑 내내 얘랑 대화하려나? 아우구스타, 보잘것없는 시골 소녀, 소질없는 평범한 공명자, 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서민.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이 7 언덕 성에서 밝은 길을 이룩한 개척자. 찬란하고 뜨거운 태양이 되기 전의 항성은 단지 우주 속의 어두컴컴한 먼지에 불과한 법이죠. 이제야 임무 오픈이야. 녹슨 철검 그리고 뜨거운 태양. 오? 이야기를 듣는 자를 그 과거의 주인공으로 삼는다면, 그러면 당신이 듣지 못했던 소리들과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서로에 닿을 듯 가까워질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우구스타입니다. 그녀의 과거를 그대로 겪게 될 것이고, 그녀가 내렸던 선택들도 다시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잠시만 당신의 이름을 내려놓아 주세요. 코스프레 하자고? 물론 아우구스타의 이야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해요. 운명은 종종 뜻밖의 일로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나 갑자기 멈추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선택의 순간은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선택이 늘 최고일 순 없지만, 자 이제 이야기의 막이 열립니다.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제가 아우구스타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빛이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당신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뜨자 한 갸냘픈 소녀가 검을 쥔 채 놀란 새처럼 떨며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7 언덕의 검투사 몇 명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얘야, 너 혼자니? 무서워하지 마라. 흑조로 인해 네 고향이 파괴됐다는 걸 잘 안다. 우리 널 도우러 온 거야. 일단은 지금은 평범한 소녀니까 소심하게 바라보기. 배가 고프겠지. 자, 이 음식들을 먼저 먹어.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거절했을까? 아우구스타면 일단 살아남아야 돼. 아 잠깐 명성을 찍어야 돼. 자꾸 저게 되네. 얘야, 7 언덕성으로 데려다 줄게. 다음 재난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곳을 바라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네가 이 담벼락을 전번 보조해봤자 흑조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다. 너에겐 그것이 대항의 힘이 없으니 검을 들고 우리 함께 가자. 여기서 이제 검 쥐어야지. 검투사는 고개를 흔들며 당신의 어깨를 두드렸죠. 살짝 보고 그래도 한번 들여다볼까? 아니면 여기서 결심을 할까? 마지막으로 보고 나서 갈까? 아 0이 되면 이야기가 종료된다고? 오케이. 결국 당신은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검투사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이 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가는 길에 당신은 대화. 아저씨 이거 말 좀 해보죠. 당신은 검투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7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도심 광장에서 검투사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7 언덕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가자! 여기서부터 슬슬 각성해야 돼 이제. 이미 멸망하는 걸로 좌절 겪었잖아. 검투사 아저씨랑 대화하면서 각성했겠지. 사람들은 나무판에 단단히 붙은 경기 포스터를 보며 경기에 관해 토론하고 있었죠. 내가 바로 7 언덕이다. 잘 알아둬. 우리 7 언덕은 힘을 숭상하는 땅이야. 이기는 자가 왕이라는 건 예로부터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고. 일단 여기선 이걸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약자에 관한 무관심을 느낀다.
약육강식의 세계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날카로운 송곳니로 만인 위에 우뚝 서있는 면류관을 빼앗는 수밖에 없지. 그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당신은 일곱 언덕에서 검투 사열을 힘의 상징으로 여긴다는 것을 떠올렸죠. 만약 자신이 경기장의 정상에 오르면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스터. 떠나기 전 당신은 사람들의 대화의 대부분이 신분, 지위, 그리고 재능에 관한 내용임을 눈치챘습니다. 이 요소들은 아마 검투 경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인 것 같았어요. 검투 경기를 단순한 학살 고객증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도 아직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먼지 속에서 울부짖는 쥐 따위는 관심이 없거든. 우리는 먼지 속에서 울부짖는 쥐 따위 관심이 없거든. 우리가 원하는 건 빛 속에서 장미를 피워내는 멋진 사람이지. 아이고 5만 읽고 온 사람이. 올해도 또 몇 마리의 쥐들이 그 악진한 냄새를 풍기며 이 경기장에 올랐을지 내기해볼까? 당신은 검투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검투 훈련 교관이 필요합니다. 훈련 교관은 최소한 당신이 이 대회 첫날에 죽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도 가르쳐줄 수 있다면 더 좋죠. 여러 번 거절당한 후에 당신은 부상으로 은퇴한 검투사 카토를 찾아냈죠. 카토는 한때 일곱 언덕의 스타 검투사였고 제자를 드물게 받는 편이었습니다. 검투 경기에 나가고 싶다고? 일단 자기소개부터 해봐. 당신은 검투사에 대해 사람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일곱 언덕 사람들은 재능, 신분, 지위 같은 요소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얘기해. 흑조로 고향을 잃고 힘을 얻기 위해 일곱 언덕 성에 왔다고? 너에게 끈기와 용기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돌아가거라. 너처럼 빈손으로 여기 와서 혼자만의 이상으로 도취된 놈들은 항상 있었어. 그런 다들 잔혹한 현실을 산산조각 나버렸지. 그럼 바보들을 보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해. 왜 아직도 남아있는 거지? 네 자기 연민을 나한테 옮기려는 거냐? 무지한 자는 그저 불쌍할 뿐이지. 검을 잡는다. 그럼 이렇게 하지. 나랑 한판 겨뤄보자. 네 검이 나에게 한 번이라도 닿으면 네가 이긴 거라 치고 너에게 검투사의 스킬도 가르쳐주마. 이게 바로 네 입문 시험이야. 가자이! 검과 거친이 맞붙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카토는 빠르고 여유롭게 당신을 격파했죠. 힘이 전혀 없구나. 이젠 네가 얼마나 약한지 알겠지. 그렇기에 난 힘을 원한다. 요거가 뭐 이게 힘이고 이게 검술인가? 무술, 체력, 의지, 명성. 이게 의지야. 이게 무술이고. 너희 적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 정말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길 수 있다면,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건데? 다음날 다시. 응? 또 왔네. 일곱 언덕 사람들이 지골에서 온 쥐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다고 하더라니. 정말 성가시군. 공격! 카토는 여유롭게 행동했고 당신은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또다시 그에게 패하고 말았죠. 이거 지금 50인가 이거? 돌아가. 이건 네가 갈 길이 아니야. 또 가. 속도도 느리고 힘도 부족해. 너의 미숙한 검술은 전혀 적을 위협할 수 없어. 일단 속도부터 올려봐. 그게 전부야? 참 순진하군.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쥐는 결국 빛을 볼 수 없어. 승패는 이미 결정났어. 네가 진 거야. 다시 덤벼. 아직도 포기할 생각이 없나? 차라리 네 검을 팔아서 먹을 거라도 사는 게 나을 텐데 말이지. 야, 덤벼라!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카토 앞에 선 당신은 몸이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검이 바람을 가르며 당신을 스쳐 지나가던 순간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부드러운 햇살이 거대한 오크나무의 푸르른 가지와 잎사귀에 내리쬐고 친구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본인이 다정한 부름이 들려왔죠. 하지만 다음 순간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당신을 덮쳤어요. 이 느낌은 너무나 익숙했죠. 머릿속에서 생각이 폭발적으로 떠올랐고 손은 이미 본능적으로 검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어. 카토의 약점을 잡아 드디어 당신의 검이 그의 몸에 닿았어요.
카토는 검을 당신에게 준 후 돌아서 떠나려고 했는데, 어이 아저씨, 일곱 언덕에선 승자가 패자의 무기를 가져갈 수 있다. 힘의 정복을 뜻하지. 이 검은 너에게 주마. 승자. 네가 그 면류관을 물어뜯기로 결심했다면 쉽게 쓰러져선 안 돼. 네 이름이 아우구스트라고 했지? 그래, 내가 바로 아우구스타다. 하지만 경기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네 이름은 사라질 거야. 그곳에서 관중들은 네 이름 대신 번호나 문자, 심지어 야수의 이름으로 널 부를지도 몰라. 준비는 끝났어. 마지막까지 버티는 승자만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릴 수 있거든. 그때쯤이면 모두가 네 이름 아우구스타를 외칠 거야. 재능, 지위, 신분, 그 어떤 것도 너를 속박할 수 없고, 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모든 박수를 차지하게 될 거야. 내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올까? 내 이름을 부르게 하겠어. 내일 훈련 시간 6시, 바로 이곳에서. 태양에서 서시 1장. 처음 마주한 도시. 태양에서 서시래. 수많은 실패를 딛고 얻은 승리. 서투른 수단. 쓰단. 인내심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힘든데. 고집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모든 것을 잃은 소녀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소녀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고 잡을 수 있는 건 손 안에 검뿐이었으니까. 그나저나 영웅의 서사시가 이렇게 시작되는 건 너무 평범하죠. 비명 이후로 솔라리스의 폐허에서 이런 얘기는 지겹도록 들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대단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대단함의 여부는 이야기의 시작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 영광, 숭고함. 이런 불멸의 가치는 역사의 비석에 새겨져 있다고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들은 실처럼 가볍고 바람처럼 희미하며 소리 없이 운명의 길목을 드나들면서 보잘것없는 선택 하나하나에 끝없이 매달리죠. 왜 그래 포포? 그냥 왠지 신기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경기장에서 만났던 장관한테서 이 시인이 말하는 아우구스타의 모습을 떠올리기는 어려워서 말이야. 신분도 지위도 재산도 없이 고향을 떠나 카피톨리누스 언덕의 영원한 도시에 당도한 소녀. 원하는 것은 오직 힘뿐이라. 그 소녀가 지금 같은 성과를 거둘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아니요, 오직 한 사람은 예상했을 거예요. 카토 말씀이신가요? 그럼 당신은 그 마지막 도전이 사실 카토가 준 기회라는 건가요? 그동안 쏟아낸 가혹한 말들도 단지 아우구스타의 투지를 자극하기 위한 것들이었고요. 어쩌면 그는 진작부터 그 불쾌한 규칙에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카토도 이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군요. 아무런 자질 없는 소녀를 믿었으니 말이죠. 자, 이 문제는 잠시 묻어두고 일단 지켜보실까요? 장관의 서사시 계속 지켜보기. 태양의 서사시를 들을 준비 되셨나요? 날이 밝아졌어요. 당신은 가토의 시도를 받으며 한 달을 보냈죠. 오늘도 훈련에 계속될 예정이죠. 제때 해야지. 아우구스타인데. 당신은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그동안 배운 기술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인내심이 조금씩 바닥날 무렵 당신은 우연히 길에서 다른 기술을 연습하는 감투를 봤죠. 그리고는 문득 당신의 지금까지의 훈련 생활을 떠올려 봤어요. 처음부터 당신은 끝까지 당신은 혼자 걸어가고 혼자 훈련용 타겟들을 마주하며
혼자서 약을 바르곤 했죠. 차마. 어느덧 검투 대회가 열린 날이 가까워졌어요. 오늘은 카토의 마지막 수업이었죠.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건 다 가르쳐줬다. 이제 남은 길은 너 혼자서 걸어야 해. 졸업식인가?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과제다. 넌 왜 검투사가 되려는 거지? 뭘 위해 이 훈련을 참아내는 건가? 답이 있었다. 당신은 고향을 떠날 때 이상, 다른 사람을 지키는 힘을 얻는 이상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은 주저없이 카토와 눈을 마주쳤고 카토도 당신의 눈에서 그 답을 얻어냈죠. 처음에 이상을 기억한다. 감사를 표한다. 이상을 기억한다. 이때 처음 카토를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생각나자 당신의 눈 속에서 작은 욕망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쯤이면 모두가 네 이름 아우구스타를 외칠 거야. 재능, 지위, 신분 그 어떤 것도 너를 속박할 수 없고 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모든 박수를 차지하게 될 거야. 내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올까?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당신은 검투 대회의 주천인은 대부분 귀족이거나 부자인 걸 알고 있었어요. 지하 경기장 외에선 그들과 접촉할 수 없었죠. 이번엔 다 상등품님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품처럼 지하 경기장 중앙에선 당신과 다른 검투사들을 관객석에 있는 귀족과 상인들이 살펴봤어요. 당신 옆에 있던 검투사들은 하나둘씩 귀족에게 선택되어 지하 경기장을 떠났죠. 어이, 날 골라라. 곧 지오미로. 관객들은 모두 당신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행동은 비웃음만 사게 되었죠. 하, 사치스러운 놈들. 이 비웃음 역시 당신들도 그 비극을 만든 공범이었군요. 고향의 비극은 흑조 때문만이 아니다. 귀족들의 부패 때문이기도 하다. 흑조가 닥쳤을 때 권력과 재산을 가진 자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곱 언덕의 전사들이 가진 힘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존재했죠. 분노보다는 다짐. 이것 보세요. 공명 아빌리티도 평범한 시골 소녀가 감히 국력과 힘의 정점에 오르려고 하다니. 일곱 언덕에서 오랜만에 재밌는 농담을 다 듣네요. 어이, 넌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지? 경기장에서 우스꽝스러운 서커스단 배우처럼 상대방에게 쫓겨 공격당하는 모습으로 관객에게 재미를 줄 건가? 아니면 애교로 동정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누구도 실망시켜본 적이 없어. 앉아 계신 여러분, 혹시 이 소녀를 선택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까요? 사실 약자가 발악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뭔 기대요, 기대는. 채미라. 일곱 언덕에선 늘 힘으로 강약을 따지니 본인을 뽑아달라 애원하는 검투사에게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요.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보니 우아한 옷차림의 보수적인 귀족 한 명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관중석에서 천천히 내려오다가 마침내 당신 앞에 섰어요. 그에게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일곱 언덕 사람들이 말했던 시골지 냄새가 아니라 권력과 돈의 악취였죠. 말없이 주먹을 꽉 쥔다. 난 손해보는 장사를 할 생각이 없거든. 경기장에 서고 싶다면 네가 경기장에 설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야 해. 우선 내가 만든 3개의 시련을 통과해봐. 검투사 훈련. 가슴 까마귀. 죄송해요. 잠깐만 이명이 좀 들려갖고 깜짝. 당신은 귀족이 제안한 시련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시련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내놓은 어려운 숙제에 불과했죠. 일곱 언덕성 밖에는 흑조에 침식된 폐허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고향이었죠. 기억 속의 고향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의지랑 명성을 동시에 올려라. 검은 흑조에 침식된 난폭한 사자 한 마리가 그곳에 자주 출면한다고 했어요. 낮에 사자는 공굴 깊은 곳에 숨었으며 일반적인 검으로는 그 두꺼운 피부를 뚫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죠. 이거 헤라클레스인데? 난폭한 사자 헤라클레스잖아. 맞네, 첫 번째 시련 이거 헤라클레스네. 첫 번째 시련은 바로 그 사자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귀족은 당신의 모든 방어 장비를 뺏어갔고 무딘검 한 자루만 남겨줬어요. 충분. 성 밖의 산길은 뱀처럼 굽이굽이 이어져 있고 검게 그을린 나무 아래에는 10여 구의 해골이 있었어요. 목적지에 거의 도달한 것을 알아차리고 악취를 참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침에 첫 햇살이 구름을 뚫고 빛을 비추자 죽음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동굴이 보였어요. 동굴 내의 상황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강력한 힘이 당신을 제 앞에 멈춰 세웠죠. 누구? 쉿! 죽기 싫으면 숙여. 그놈의 눈에 띄지 않게 숨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 뭐 잠깐 동안이야. 당신이 고개를 돌리자 한 사냥꾼이 보였어요. 이때 사납고 거대한 짐승이 보여하며 당신들이 숨은 밀림 앞을 쑥 지나갔어요. 관찰. 똑똑히 봐. 사자가 떠난 후 당신은 사냥꾼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사냥꾼 덕분에 그 괴물에게 들키지 않았던 거예요. 옷차림을 보아하니 일곱언덕의 검사 같은데? 하! 나도 원래 검사였거든. 아쉽게도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한 후 귀족들에 의해 쫓겨나 이로꼴이 되었지만 우린 말이야 단지 귀족들의 심심풀이에 이용당하는 존재일 뿐이야. 아 뭐야, 어서오세요. 드디어 아우구스타입니다. 사냥꾼은 자신의 뛰어난 실력을 생존을 위한 투쟁에만 발휘할 뿐이었습니다. 일곱 언덕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힘을 가진 자가 오히려 일곱 언덕으로부터 버려진 거예요. 당신은 이런 상황이 가엽게 느껴졌죠. 나는 여기를 뒤집어 엎을 거다. 미쳤어? 감히 그 사자를 건드릴 사람은 없어. 난 자신 없는 일은 안 해. 사냥꾼은 당신의 말에 당신에게 가혹하게 말하면서도 그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줬어요. 사냥꾼과 작별한 후 당신은 사냥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사냥감을 더 잘 알기 위해 앞으로의 며칠 동안 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어요. 야, 이거 더빙 해줘! 내가 하고 있잖아. 며칠 후 사자의 습성에 대한 파악이 끝나자 당신은 깊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조심스레 나아갔어요. 갑자기 강렬한 불안감이 당신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든 횃불 사이로 당신은 귀신같이 무서운 그림자를 보았어요. 귀족볼이 황금빛 갈기를 따라 춤을 추었고 날카로운 발톱이 땅에 깊은 자국을 남겼죠. 황금빛이 아닌데? 갈색이잖아. 어디보자. 거리 유지하고 휘두르기랑 검을 뽑아 찌르기. 무딘검이잖아. 일단은 유지를 해야겠네, 거리를. 소문대로 당신의 검으로는 그것을 조금도 다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거대한 사자의 보요가 폭풍을 일으키며 당신에게 덮쳐오고 있었어요. 당신은 동굴의 환경! 사자가 덮쳐오는 순간 당신은 온 힘을 다해 동굴 천장에 있는 종류석을 향해 검을 휘둘렀습니다. 부러진 종류석은 엄청난 힘으로 사자의 입에 부딪혔어요. 마다 오알이잖아 이소. 몸부림치고 있어. 당신은 사자의 목 위로 떨어졌어요.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당신을 잡으려 했지만 당신이 계속 피하자 오히려 본인의 목덜미에 앞발과 발톱이 단단하게 얽혀버렸습니다. 당신이 이 기회를 틈타 힘껏 잡아당기자 그 괴물은 자신에게 목이 절려 숨이 거두고 말았죠. 드디어 시련이 끝나자 당신은 지친 몸을 이끌고 냇물가로 걸어갔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산골짜기 사이로 흘러내리고 이 밀림은 자연의 요람 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당신이 피 묻은 두 손을 물에 담그자 맑은 시냇물은 점점 핏빛으로 물들었어요. 새와 물고기는 모두 당신에게서 멀어졌고 산림은 당신의 존재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힘을 두려워하는 건가? 당신의 생물이 당황한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깨달았죠. 힘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은 힘을 갈망한다. 당신은 쉬지 않고 다시 귀족에게 갔어요. 그는 당신에게 두 번째 시련의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이번엔 또 뭐야? 히드란가? 미친 사자 한 마리. 이거요. 미친 사자 한 마리를 쓰러뜨린 건 그저 사소한 업적일 뿐이야. 일곱 언덕의 전사들은 목숨이 두 개라는 걸 너도 잘 알고 있겠지. 카톡에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하나는 품으로부터 다른 하나는 검으로부터 지어지지.
검투사들이 들고 있는 검이 경기장에서 그들에게 쥐어진 목숨인 셈이지. 두 번째 시련은 나에게 100개의 목숨을 가져오도록. 맞아, 네가 경기장에 설 자격이 있다는 걸 나에게 증명하려는 거야. 받아들일게 라고 할까? 아니면 근데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행동을 앞에서는 행동 이렇게 해야 돼. 검투 대회의 입장권을 위해 당신은 두 번째 시련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매일 7언덕의 검투사들과 결투를 했고 당신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고 소문이 나자 당신의 결투를 보는 관중도 끊이질 않았죠. 그들은 당신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저 당신이 언제 쓰러질지 궁금해할 뿐. 봐, 그 소리야. 지금 그 해독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그래 그 여린 몸으로 과연 그 번호를 감을 가질 수 있는 타인의 평가 따윈 신경 쓰지 않아. 눈앞의 상대한테 집중한다. 당신은 이런 시끄러운 싸움에 익숙해졌고 관중의 함성이 당신의 피로를 삼켜버렸습니다. 당신의 검이 상대를 겨누는 순간 승부는 이미 결정났어요. 다음. 당신은 계속해서 검투사들에게 도전했어요. 패배자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영광을 상징하는 검을 당신에게 바쳤습니다. 들어 올린다랑 꽂는다. 꽂는다. 7언덕에서 도전할 만한 상대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당신은 더 강한 상대를 찾아야만 했어요. 당신은 최고의 검투대회의 유력한 우승 후보인 귀족 출신 검투사 빅토르를 찾아갔죠. 빅토르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그분은 최고의 검투대회의 가장 큰 후원자예요. 권력과 재산, 이런 것들은 단순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빅토르님께서는 최고의 훈련 교관과 가장 정교한 무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빅토르 가문이 당신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당신이 결투를 취소하게 하면 완벽한 직업과 많은 돈을 주겠다는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당신은 귀족의 제안을 거절했고 귀족의 하인은 화가 나서 당신을 저주했어요. 냉정하게 대응한다. 예의 없는 시골 사람 같은 이라고. 귀족을 거절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요? 당신의 그 거만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두고 봅시다. 빅토르를 주시한다. 빅토르는 말하고 있는 하인을 막으며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가자. 이런 무식한 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야. 물론 경기장에서 내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들은 당신에게 클렘 코인 한 주머니를 던지며 말과 행동으로 당신을 비웃으며 이런 방식으로 기선제압하려 했죠. 겨우 이 정도인가. 이놈이고 저놈이고 대담한 놈뿐이다. 약속한 검투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빅토르는 귀족의 영예를 대표하여 당신의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당신은 며칠 전 그의 도도한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게 도도한 거야? 하지만 귀족들은 말만 화려하게 할 뿐 검술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약하고도 무능한 귀족 도련님을 쉽게 물리쳤고 땅에 굴러떨어진 그의 정교한 투구를 들어올렸어요. 정멸할까? 다가갈까? 다가간다. 자, 해냈어요. 당신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요. 맞나요? 세상과 권력으로 장식한 당신들의 거만이 힘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과직근! 경기장의 관중들은 모두 당신을 위해 환호했고 그 가식적인 귀족들도 어쩔 수 없이 당신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은 거처로 돌아가 전리품을 세보았습니다. 당신이 이긴 99명의 상대와 99개의 검. 이제 단 한 개의 목숨만 남았어요. 대부분의 검투사는 당신의 명성이 두려워 감히 당신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뭐야, 많이 쓰는가 본데? 아리델. 그는 지하 경기장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평범한 당신과는 달리 아리델은 태어날 때부터 강력한 공명 어빌리티를 지니고 있었죠.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 검투 경기장 위에 왕이었어요. 뭐 오랫동안 갈고 닦은 검도 날카로운 법이죠. 모두가 아리델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당신은 약속한 결투 장소로 찾아갔어요.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있고 보수적인 귀족도 와있다. 당신보다 훨씬 큰 체격을 가진 상대는
마치 전에 당신이 싸웠던 사자 같은 위압감을 풍겼죠. 몇 번의 교전 이후 당신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발라라의 바닥은 너무 미끄러워 거의 힘을 쓸 수 없었고 아리들의 투구와 갑옷은 또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어요. 너무나 익숙한 귀족의 비열한 수단이었죠. 침착해. 침착해. 당신은 침착하게 호흡을 조절하고 당신을 위해 준비된 함정으로 아리데를 유인했습니다. 몇 차례 교전 후 그의 발걸음과 반응이 점점 느려졌어요. 기회를 잡아. 당신의 검이 7언덕 최강의 검투사 앞에 놓여지자 경기장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관중들의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죠. 찔러라, 찔러라, 찔러라. What? 죽여라, 죽여라. 지금 여기서? 승부는 이미 결정됐잖아.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당신은 아리델의 검만 가져갔습니다. 그리곤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짐 따위 벗어 던져. 살아라, 살아라. 아, 뒤로 한 세 떠나. 다음날 당신은 100개의 목숨을 가지고 보수적인 귀족을 찾아갔어요. 아리델은 7언덕 사람 중 가장 강력한 검사일 뿐이다. 그 100명 위에는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존재하지. 세 번째 시련이나 내놓으시지. 너희 세 번째 시련은 아르시노사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나를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아르시노사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르시노사는 인간이 초월할 수 없는 한계이자 7언덕 최후의 장벽이라고들 하죠. 포기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당신의 피에 흐르는 승리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주는 건 하루에 불가능해 보이는 대결이었어요. 당신은 7언덕의 수호했고 아르시노사와 마주하는 이 세 번째 시련을 받아들였습니다. 불가능한 시련. 시련 전날 당신은 다시 훈련장에 돌아갔어요. 가토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타격대 앞으로 다가갔죠. 이 타격대는 당신이 힘을 줬는 길에서 당신과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였어요. 무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성을 남기자. 부드럽게 안아줄게. 어때? 쉽지 않은 길이었지. 넌 이 길에서 무엇을 보았나? 힘은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 희망을 가져다줄 수, 두려움을 가져다줄 수 있다. 힘은 파괴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정복을 상징하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서란다. 아우구스타. 나는 네 마지막 시련을 막 지켜보며 네 이름을 외칠 거다.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거처로 돌아와 방 안에 쌓인 검들을 바라보았어요. 이 전리품들이 힘과 정복을 상징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세상이 당신의 힘과 정복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느 한 전설의 검투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검투사는 승리할 때마다 당신의 검과 자신의 무기를 함께 녹였다고 하죠. 그래서 당신도 자신의 검을 들고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불꽃을 지켜본다. 힘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한다니. 대장간에서 쉼없이 내리치는 망치를 보던 당신의 머릿속에는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해서 당신은 자신의 공명 어빌리티를 이용해 모든 검을 녹여 하나로 만들었어요. 아, 전무! 오! 대검을 손에 쥔다! 당신의 공명 어빌리티는 다른 공명자에 비하면 평범했어요.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힘도 대장간의 용광로와 망치보단 나았습니다. 드디어 시련의 날이 다가왔어요. 당신은 새로 녹여 만든 검을 들고 경기장 중앙에 들어서자 12개의 돌기둥 꼭대기에서 청동 나팔이 동시에 울려 퍼졌죠. 모두가 인간의 힘으로 과연 아르시노사를 움직일 수 있는지 지켜보려 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위압감이 관중석의 함성을 차단하고 휘날리던 귀족 깃발이 떨어졌어요. 거대한 그림자가 당신 주위의 햇빛을 완전히 가렸죠. 아르시노사가 나타났어요. 오우. 아르시노사가 깨어났어! 관중 속의 한 귀족이 소리쳤어요. 아르시노사가 침묵을 지키며 당신과 마주서서
그 눈을 천천히 뜨고 당신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죠. 아르시노사는 갑자기 꼬리를 휘둘러 돌기둥을 불쏘았고 당신은 날아오는 자갈을 피하기 위해 몸을 굴렸어요. 왼쪽 어깨가 서늘한 게 옷이 찢어진 것 같았죠. 공격! 관중 속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사자의 포효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음파가 모래먼지를 휩쓰며 당신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고 입에선 피맛이 느껴졌죠. 빠르게 처리해. 두 번째 공격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아르시노사의 앞발이 땅을 내리치는 순간 반응할 겨를도 없이 오로지 손에 든 검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어요. 일곱 언덕의 영광이스트리! 깍! 겁나 떨어지는데 저거? 왜? 당신은 아르시노사의 맹렬한 공격을 버텨냈어요. 아르시노사가 힘을 빼려는 순간 당신은 기회를 잡아 검으로 오른쪽 앞다리에 오래된 균열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황금빛 피가 경기대를 물들였어요. 고개를 들어 바라본다. 아르시노사가 고개를 멈추고 당신에게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갈기가 피 흐르던 당신의 뺨을 스쳤어요. 이때 관중 속에서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터졌고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외치며 박수갈채로 당신에 대한 경의를 표했죠. 아, 여기서 오르겠구나. 이 소리들은 한꺼번에 다 오르네. 오, 지혜롭고 장엄하며 위대한 힘을 지카진 아르시노사시여, 부디 용기와 힘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그녀에게 내려주소서. 안내에 따라 계단을 오른다. 승자의 외침이 대지의 맥박과 공명할 때 우린 인간의 불씨가 일곱 언덕에서 타오르는 걸 볼 수 있네.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으며 일곱 언덕 사람들은 나의 발걸음에 경의를 표한다. 해와 달도 놀라운 힘을 목격하였네. 그녀가 일곱 언덕을 위해 헌신한 이야기를 목격하였네. 높은 축대가 올라오자 당신은 아르시노사의 신장을 받은 후 일곱 언덕의 사람들이 당신을 위한 특별한 시상들이 마련한 것을 깨달았죠. 모두가 나에게 인사를 올린다. 당신은 최고의 검투 대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미 수많은 검투사와의 결투에서 승리하긴 했지만요. 모두가 주목하는 이 순간 영광도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겠죠. 검을 들어올린다! 우승자라는 정상에 오른 당신은 긴장이 풀린 후에야 부상의 통증을 느꼈어요. 당신의 힘으로 이 썩어가는 질서를 깨뜨렸으면 힘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를 통해 검투사의 힘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고 약하고 힘없는 이들이 더 이상 죽음에 떨지 않게 하며 고향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유지할 근본을 잃고도 힘으로 세운 질서가 과연 굳건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생각에 시간을 낭비할 순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검과 명예, 심지어 두 개의 목숨까지 모두 일곱 언덕에 바쳐야 할 테니. 일곱 언덕의 꼭대기에 선자. 여기까지가 간략한 시의 초안입니다. 장관님에 대해선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그럼 관객으로서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어. 맞는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시로 표현할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죠. 사람이나 사건, 사물의 진짜 모습은 항상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 존재하니까요. 저는 영웅서사시의 주인공이 아니기에 끝내 방관자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건 그 자체나 사건 속 사람들의 속마음을 모방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대로 재현해내는 건 불가능해요. 조언이라기에는 못한 말씀입니다만 이야기의 진실을 엿보고 싶다면 그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보세요.
마침 지금이 좋은 기회겠군요. 제가 앞서 저거 말했듯이 피눈물이지. 당신과 아우구스타 그리고 일곱 언덕 영웅들의 서사시는 이제야 새로운 장을 시작한 셈이거든요. 제가 하려는 일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군요. 그걸 알아채는 건 어렵지 않죠. 운명의 물결은 마치 해와 달 그리고 별의 궤적과 같아서 당신이 어디로 갈지는 이미 당신이 걸어온 발걸음에 의해 정해져 있거든요. 비구름이 걷히고 있네요. 빗물이 더 이상 세상의 현을 튕기려 하지 않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됐다는 거겠죠.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무엇이 일곱 언덕의 권력 꼭대기에 선 지금의 아우구스타를 만들었을까요? 왕이 되기 위한 길에 그녀를 지탱해준 버팀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힘이라고 생각해. 그게 없었으면 제 아무리 아우구스타가 버티려고 해도 그 시련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테니까. 사실 아우구스타도 평반대에서 올라왔다고 하기에는 공명 어빌리티가 있다는 시점에서 스타트가 완전 안 좋진 않았지. 방랑자, 의기도 네 의지가 생각은 많아. 어때? 저게 싹 다 섞여서 만들었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로 대답할래. 두 분 다 서둘러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시면 돼요.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날, 해답이 스스로 여러분을 찾아올 테니까.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자 우연이겠죠. 운명이 이어준 짧은 만남이 끝나면 저의 모든 흔적은 결국 바람 속에 사라지겠지만 당신만의 웅장한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뭐야 얘 정체가 뭐길래 그래서? 종이약 크리스토포로인가? 왜 종이약이 되지? 크리스토포로인가? 아니겠지? 저 새끼 빌런이었어? 하루 전. 아 나오는구나 정체. 장관님, 윤호를 아니, 너무 아니네. 내버려 두셨습니다. 윤호는 항상 무례하게 행동하고 오만하게 말하는데 이건 예언자의 채통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를 받기는커녕 통보도 없이 감히 무례하게 장관부에 난입하다니. 하! 대놓고 장관부의 위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변한 게 없군요. 여러분, 그 예언자는 낮은 문턱을 넘은 것뿐입니다. 그 문턱은 장관부의 위엄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누군가의 나약한 자존심도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경외하는 것은 결코 카피톨리누스 언덕의 높은 성벽이 아닙니다. 저의 의지, 저의 검, 우리의 거침없는 정복심이야말로 장관부의 위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자신을 능가하는 것이, 반항적인 사람이 원로원의 규칙을 흔드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권력이란 결코 겉으로만 고개를 숙이는 비겁한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권력을 원한다면 그림자 속에 숨지 말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이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너무 늦었는데, 아우구스타? 원로들을 상대할 시간은 좀 줘야지. 얘네둘 친한데 여기서 이거를 아우구스트 앞에서 유노 뒷담을 까네. 앞으로는 존경하는 예언자님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내가 눈치 빠르게 원로들이 소란을 피우게끔 내버려둬야겠네. 원로들이 마음껏 난리치게 두어서 아까 네가 한 위대한 업적을 그대로 기록하게 한다. 이 자식 사과를 먹고 있어.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릴리벳 할머니에게 알려줘야지. 예언자의 수장. 예언자 유노는 행실이 좋지 못하며 허락 없이 테트라고노 성전을 떠나 장관부에 난입했다. 궁금한 걸? 그때쯤이면 먼저 화를 낼 사람은 너일까? 아니면 릴리벳 할머니일까? 시선 회피. 그래, 그 늙은 여우들이 고자질하게 내버려 두지 뭐. 그 작자들이 테트라고노 성전의 문에 왼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달의 활로 왼발을 쏠 거고, 오른발을 들여놓으면 오른발을 쏠 거야. 그건 나도 찬성이야. 가끔씩 원로원 사람들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긴 해. 테트라고노 성전의 자비로움 때문에 우리의 예언자 유노의 대단함을 잊어서는 안 되지. 왜 테트라고노 성전에서 나를 기다리지 않았어?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까 오늘 밤 사냥평원으로 출발할 수 있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단말기로 연락하면 되잖아. 굳이 7언덕 성까지 올 필요는 없었을 텐데. 적어도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네가 책임감에 사로잡히길 바라지 않아. 그건 아니야, 아우구스타. 난 그저 그 사람을 만나러 온 거거든. 릴리벳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그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는 냠냠. 공백이라고.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라면 시간을 좀 내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였구나. 안타깝지만 라군나에서 온 배는 내일 아침에야 도착할 텐데. 그때 우린 이미 사냥평원에 있을 거고. 치, 짜증나네. 가끔은 인내심도 좀 가지라고. 방랑자가 장관부의 초대를 받아들인 이상 앞으로 있을 사냥에서 함께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나한테 더 할 말 없어? 릴리벳 할머니의 예언서를 봤어. 이번 사냥, 심지어 우리의 계획까지 모두 다 결과가 좋지 않아. 예언서. 우리- 아니, 예언서가 예언서겠지. 계속 해야 되는 걸까? 위험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야. 위험이 클수록 더 강한 영웅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데 너 언제부터 성전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거야? 성전이요? 엘드르글린의 셀데스트레갈. 잘 들어라, 7언덕의 무신자들이여. 높은 하늘의 신은 더 이상 분노를 참지 않을 것이다. 만약 7언덕의 왕이 다시 한번 신의 뜻을 무시한다면 파멸이 곧 7언덕의 운명이 되리라. 얼마 전 귀족들이 그 라군나의 오래된 예언에 대해 속삭이는 걸 들었어. 나도 그 진부한 말이 당시에는 확실히 위협적이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7언덕의 선조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곳에 올랐을 때 라군나의 신은 배를 탈 자격조차 없었거든. 게다가 예언자들은 그 예언이 불완전하다고 했잖아. 비범한 힘을 손에 쥐고 검은 물결 속에서 일어난 영웅의 왕만이 저거 미아 아니? 7언덕을 영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들은 거센 해류와 폭풍을 가라앉히고 옛 왕의 피로 끝없는 영광을 위한 면류관을 만들 것이다. 잊지 마. 이건 오래된 라군나의 예언이 계속되는 거야. 파비우스, 아틸리우스, 발레리아.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영웅의 왕들이 7언덕을 곤경에서 구해냈지.
영웅이 존재하는 한 어떤 위기도 이 불멸의 성을 흔들 수 없단 말이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라면 운명이 우리에게 준 답은 파멸이야. 그러면 내 검으로 재앙의 운명을 끊어버리면 돼. 왜 웃어? 천하의 예언자 윤호도 겁을 먹을 때가 있구나 싶어서. 뭐 괜찮아. 무서우면 무리할 필요 없어. 앞으로의 일은 나 혼자면 충분해. 존경하는 예언자님, 테트라고노 성전에서 제 개선 나팔을 기다려 주십시오. 무섭다고? 누가 무섭대? 너야말로. 설마 날 두고 혼자 모든 걸 짊어지라는 건 아니지? 좋아. 어차피 넌 날 찾아오게 될 테니까. 나 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네. 역시 이 사냥은 나 없이는 안 되는 거지? 고마워, 윤호. 너네 무슨 사이야? 뭐야, 갑자기. 높은 하늘에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 얘네 맨날 역해랑 데이트 시키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도 저런 분위기를 가자, 내버리는 윤호. 나의 친구여. 폭풍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휘몰아치는 바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에필로그 이렇게 끝나네. 그러면은 이제 2장 8막이네요.